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살펴볼 주제는 조국 전 장관 또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이 어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내용들입니다. 1차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인 어제 조 전 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했죠. 네,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합니다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차 조사에는 1차 조사보다 1시간 30분가량 좀 조사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어떤 공방이라든가 변론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검찰이 예정했던 준비했던 질문지와 증거 제시를 통해서 진술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진술 거부의 내용들을 이제 그 조서에 남기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현재 검찰에서는 3차 조사까지 예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마도 준비된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질문은 아직까지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소환 조사까지도 검찰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불러봤자 조국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굳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환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난감하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최초에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언론이라든가 국회에서 본인의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을 쭉 해왔었고, 예. 그리고 이제 1차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서 참담하다. 그래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상당히 구차하고 불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사모펀드 의혹이라든가 입시 여러 가지 의혹 등에서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할 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검찰은 명분을 쌓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네. 이제 이 조사가 계속되면 될수록 지금 현재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진술 거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권리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몇 번이나 우리 가족은 이제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그런 상태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 이제 처음부터 아주 모르쇠 전략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모양새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 여론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수사를 좀 계속 더 하고 난 이후에 신병 처리 방안이라든가 또는 기소 여부를 갖다 결정할 것인데, 그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정해진 수순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여러 차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갈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사모펀드 관련한 것, 입시 비리, 또 그리고 운동학원 위장 소송과 관련한 것들인데, 검찰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WFM 주식 투자, 이 차명 투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이 부인의 차명 투자로 계좌 6개를 이용해서 3명의 이름을 차명으로 이용해서 계좌를 거래한 것이 700회가 넘는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적시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WFM 주식을 살 때도 수천만 원이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인출에 된 정황까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위와 관련해서 그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들은 내용이 없는 것인지, 이 차명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클라우드와 관련된 PC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일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실제로 인식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가 그 사무실 PC에서 친구의 이름과 조 전 장관 딸 이름으로 적시된 인턴 증명서 초안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경위, 그리고 실제로 인턴을 했는지 여부, 인턴을 누가 주선을 했고 친구들을 누가 불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뇌물 혐의가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뇌물과 관련해서는 노한중 부산대 의료원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네네. 면학장을
면학장학금이죠. 네. 면학장학금을 주는 것이 사전에 이렇게 그 금전적 이익을 장학금 형태로 주고 나중에 인사에 있어서 의료원장 인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아는 사람, 내가 이익을 받은 사람을 추천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그 자체가 뇌물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민정수석 재직 전부터 이 면학장학금이 부여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학교나 뭐 공식적인 장학금이 아니고 개인 장학금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 통상적인 뇌물 사건으로 보기에는 좀 빠져있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점이나 액수도 그렇게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부산의료원장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부산시장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했는지까지 확인이 되지 않아서 뇌물수수까지는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유죄가 입장이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재 검찰에서는 이 면학 장학금을 받은 것조차 좀 이례적이고 이상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가 관계가 오고 갔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봤을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뭐 조 전 장관이 서울대의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 증명서를 임의로 자기가 작성해서 만들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최초에 이 그 인권법 센터에서 이제 인턴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증명서가 이제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증명서의 그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인턴 예정 증명서가 발급이 됐단 네. 말이죠. 이제 그것은 상당히 좀 예외적이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하고 있는 그 한모 교수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검찰이 결정적으로 이 조 전 장관이 이것과 연관돼서 이제 깊이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네. 관련 서류 문건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파일 등이 조 전 장관의 그 자택 PC에서 나왔다라고 네, 하는 예. 것에 대해서 근거해 가지고 상당히 이 조 전 장관이 처음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전혀 모른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해 왔습니다만, 네. 그와 연관돼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관여를 했다라고 이제 보는 이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아마 이것도 이제 이번에 전부 다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네. 예. 뭐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라고 하니까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만 지금 기재를 하고 지금 이제 이미 다 검찰이나 이제 조 전 장관의 입장이나 서로가 다 이렇게 그 예상을 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공범 관계를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그런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나 뭐 진술 거부권을 통해서 뭐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동안에 그 조 전 장관이 뭐 언론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녹취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고 또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애초에 모르는 사실이었고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주는 면학장학금으로라고 그 장학회참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걸 받게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제가 불찰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거나 격려했다는 취지 같습니다만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 형님하고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형님은 학교 내려온 적도 거의 없으신 분이고. 예, 보신 것처럼 뭐 서울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그리고 뭐 장학금 관련, 그리고 웅동학원 관련해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내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적은 있지만 학원과 관련된 운영에 개입한 바는 없다.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고 소송과 관련해서도 내가 직접적으로 보고받은 바 없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예. 조 전 장관 그 동생도 지금 동생 입장에서도 허위 채권인지 몰랐다, 허위 채무
때문인지도 몰랐고 아버지가 이 채권을 가지고 소송 관련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내가 그렇게 처리했을 뿐이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 여부는 그 당시에 어떤 업무 이메일, 보고 내용,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그리고 참고인들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나중에 공소장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하면서 이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안 하겠느냐 이에 대한 입장을 해명하라 이렇게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보신 것처럼 뭐 조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장관으로 임명돼서 활동하고 있었을 때까지 이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일각에서는 저렇게 지금 조 전 장관이 얘기했었던 것들을 검찰에서 조사할 때 진술 거부 대신해서 이걸 진술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건 그 현장에서 시간과 끝나는 시간까지 다 조서에 남긴 다음에 그 시간 동안 이루어져 있는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기재해야지 임의로 조작을 하거나 임의로 인용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조서의 신빙성을 낮추고 위작되고 변조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현장에서 이야기한 진술을 그대로 적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는 추정하거나 아 너의 입장은 이렇지라고 해서 만연히 추정해서 이렇게 답변을 기재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요. 예. 현재로선 검찰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피의자들이 부인을 합니다. 부인하면 부인하는 취지대로 적어주고요. 인정하면 인정하는 취지대로 적어주고 또는 지금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진술을 거부한다, 묵묵부답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어떤 언행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기재해서 법원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예. 조 전 장관이 이제 일주일 만에 어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또 관심이 가는 검찰의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동부지검에 출석해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자, 유재수 전 부시장의 소환 조사가 관심을 끄는 것은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저께 그 서울 동부지검에서 지금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금 그 제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있어서의 그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짚어보면은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된 것은 사실은 지난 그 2019년, 그러니까 금년 2월 달에 저 김태수 전 청와대 특별 그 반원이 감찰 의혹과 관련돼서 이제 폭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죠. 거꾸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사실 그 내용이 2017년에 그 하반기인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감 반원인 A 씨가 바로 이 유재수 씨에 대해서 그 비위 정황을 포착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승인을 해가지고 이 유 전 국장에 대해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포함을 해가지고 감찰을 실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감찰 과정에서 결과가 어떤 게 나왔냐 그러면은 특정 업체, 즉 그 대보건설이라든가 이런 특정 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특혜, 오피스텔, 뭐 골프 접대, 항공권 그리고 이제 그 자녀 유학비 지원 등의 여러 정황이 이제 그 포착이 됐는데. 갑자기 2017년 12월 달에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이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그 중단을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무런 조치가 없이 바로 이 유 전 국장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가지고 예. 2018년 7월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지금 이제 유재수 전 그 부시장 같은 경우는 자신에 대해서 감찰 중단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검찰에서는 지금 청와대에서 어떻게 이 감찰이 무마가 됐는가라고 하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선에서 어떤 이유로 이것이 중단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이제 조 전 장관 같은 경우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와 연관돼서 가장 핵심적이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그 아마 그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조 전 장관이 첩보 근거가 약하고 이것은 당시 비위가 아니고 사생활 문제였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 전 장관도 그 당시 민정수석 시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가 과연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고 또 어느 선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지목할 수 있다라는 그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이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사의 초기 단계이고요. 일단은 뇌물의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느냐. 그 당시 그리고 감찰 반원이 비위를 포착해서 감찰을 실제로 실행을 했습니다. 감찰은 이루어졌는데 네. 감찰 과정에서 이런 뇌물 혐의를 포착을 했느냐.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나 여러 가지 고발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것을 막았다라고 한다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찰을 승인해서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으로부터 해명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유인지 밝혀라고 했을 때 그 반론이 일응수긍할 수 있고 더군다나 수사 또 감찰하고는 그 여러 가지 조사나 수사의 차이 때문에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감찰을 굳이 형사권까지 비하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부정부패를 막아야 된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면 그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또 판단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감찰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감찰 과정에서 무엇을 포착했고 그 증거는 무엇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어떤 권한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했느냐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여기에 누가 개입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감찰 반원들의 진술, 그 당시에 어떤 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이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그 당시에 감찰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의아스럽다. 그것이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고 만약에 부적절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게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인식한 하에 그 승인이 이루어지고 지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죄가 추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감 반원의 중간 보고를 받는 이인걸 그 당시 특감 반장 같은 경우에는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진술을 그대로 현재로서 믿어줄 것이냐 여러 가지 진술과 그 당시 정황과 그 당시 업무 보고와 여러 가지 디지털 포렌식으로 휴대전화나 모든 걸 확보한 다음에 그 당시에 윗선이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그 지금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현재로선 배치되는 진술로 김태우 수사관의 진술도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박형철 이인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조사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뭐 이인걸 감찰반장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또 이제 감찰 반원들 최소한 두 사람이 지시를 받았다. 감찰을 중단해라 하는 지시를 받았다 하는 또 검찰 또 조사 내용도 있거든요. 서로 이제 상충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결국은 직권남용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그 이해관계가 지금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진술이 지금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는 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특검 반원들과 그 당시에 그 반장과 또 이제 반부패 비서관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라인들 중에서 검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그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왜 중단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유재수 전 국장이 금융위에서 그냥 만약에 사퇴를 해버렸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부산시 그 경제부시장으로 이제 또 다른 자리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 혐의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인데 그렇다면 그 판단을 누가 했고 그러면 이런 어떤 감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이런 식으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갈 수 있는 상황까지 됐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가 결정했고 누구한테 보고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많은 의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것이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만 해도 상당히 사안이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 조 전 장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혐의와 그 같이 맞물려 가지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저는 봅니다.
자, 검찰에서는 뭐 2차례 조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한 차례 더 조 전 장관의 경우 한 차례 더 소환 조사를 한 뒤에 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인데요. 앞으로의 수사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